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네, Yesterday Once More, The Carpenters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오늘 짧은 시로 오프닝을 해봤어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정호승 시인의 시 제목은 호수였습니다. 짧은 시가 요즘 참 많이 가슴에 닿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커버려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척 한 적 있었나요? 부끄러울 때는 얼굴 하나 가리면 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호수 같고 바다 같을 때는 눈 감고 천천히 생각을 합니다. 멀리 타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 함께 있을 때는 몰랐었지만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 알게 되는 우리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지고 또 혼자 지낸 세월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화목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시절이 언제였나, 이런 생각들이요. 그리운 마음이 커지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을 멈추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나중에 보자, 시간 지나면 보자, 돈 벌면 효도할게요, 이사 가면 연락할게요, 직장 옮기고 좀 안정되면 그때 꼭 봐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평생을 두고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하기 싫은 일들을 미루느라고 우리 좋은 날들 다 놓치고 그냥 보내버리고 맙니다. 좋은 책이 보이면 읽고, 고마운 사람 생각나면 고맙다고 바로 표현하고, 좋은 글귀가 떠오르고 듣거나 읽게 되면 바로 적어보고, 이러면 어떨까요? 네, 이 아름다운 봄날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스트레이시 부릅니다. 에밀리오 바이 모닝.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강렬한 몰입에 엄청난 효과, 칼 뉴포트 교수의 딥 워크입니다. 이 책의 저자 칼 뉴포트 교수는요, 조지타운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부교수고 분산 알고리즘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다트머스 대학교 최우수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MIT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 이력이 조금 특이한데요. 흔히 요즘 말하는 한국에서 그 강성태 공부법이라고 많이 유행했죠.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스타 작가이자 강사인데, 저는 그분을 그 한국 교육제도가 낳은 굉장히 특색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미국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다른 생각 안 하고 정말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인공 딥워크의 저자 칼 뉴포트 교수는 마찬가지로 학습 전문가예요. 그리고 다수의 텔레비전 또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저자는 베스트셀러인 오늘 주제 딥워크, 이 책을 비롯해서 6권의 책을 썼고요. 또 스피치 전문 매체 테드에서 그 소셜미디어를 끊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5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딥워크라는 말은 단순히 말해서 깊은 몰입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계획을 짜서 한다기보다 운동선수들이 훈련 외에도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딥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연마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지 의지를 다지고 열심히 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온전하게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환경과 그것을 이제 개발하는 그것을 말을 하는데, 인터넷, TV, 신문 또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의 기사, 뉴스거리,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집중력 있게 우리의 생각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잠시 일에, 책에,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또 카톡에, 문자에, 전화에, 이메일에 잠시도 집중하기가 힘든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집중해서 일을 하는 방법, 또 나아가서 하루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일을 해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 일들을 2시간, 3시간 안에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슈란, Remember the Name 함께 듣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차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미래를 설계하는 생각 주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조앤 롤랭은 해리포터 시리즈 저자죠. 그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집필하기 위해서 런던 에든버러 도심의 호텔 스위트 홈을 빌렸습니다. 카를 융은 호숫가의 작은 마을에 별장을 짓고 자신만 들어갈 수 있는 방에서 분석 심리학의 기틀을 쌓는 논문을 써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2주 전에 내 인생 명작 주제였죠.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는 강의를 한 학기에 몰아넣고 연구학기에도 연구실을 개방하는 기간과 누구의 방문도 받지 않고 연구에 몰입하는 기간을 번갈아 두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이런 명사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것은 방해받지 않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딥 워크를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사람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탁월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시로 주의를 빼앗는 방해 요소가 출몰하는 환경에서는 깊은 생각이 필요한 큰 규모의 작업이 건성으로 처리하는 얕고 질 낮은 작업들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저자는 딥워크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것에 몰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동화, 인공지능의 시대에 딥워크가 필요한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사회에서 우리는 늘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일 수밖에 없죠. 가치 있는 일을 해내려면 복잡한 것을 신속하게 학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연결망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이런 이야기들, 결과물들, 정보 이런 것들은요, 한 5초, 10초면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더 정확하고 더 올바른 결과물로 대체되기 마련입니다. 절대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려면은요, 몰입은 필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보 홍수와 각종 디지털 기기, 또 수시로 온라인 접속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환경, 또 그런 능력, 그런 게 참 쉽지가 않죠. 저도 마찬가지로 매주 새로운 주제의 책을 읽고 방송을 쓰고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이 딥워크가 필요한데, 이 딥워크를 하지 않으면 10시간, 20시간 일을 해도 생산성이 낮아지고 또 일은 점점 힘들고 능률도 안 오르고 이런 걸 많이 느껴보았습니다. 몰입의 엄청난 효과, 딥워크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오시 등이 부릅니다. Little Love.
네, 이 책의 저자 뉴포트 교수는 강의, 연구, 저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 업무량에도 5시 반이면 일을 마치고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집중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제거하고 딥워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또 수시로 울려대는 전화 문자, 요즘 틱톡이 참 많이 유행하죠. 재밌는. 또 뭐 유튜브 콘텐츠에 시간을 뺏기고 컴퓨터 검색, 뭐 스마트폰, 뭐 정말 바쁘다 바빠 이거 입에 달고 사는데 검색 기록을 보면은요. 귀여운 고양이 멍멍이의 일상, 네, 산속에서 캠핑하기, 전기차 1년 유지비, 뭐 이런 것만 검색창에 막 그 검색창 히스토리 나오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바빠 죽겠다는 사람이 검색한 거 보면은 막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업무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수많은 것들을 검색한 흔적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회사 사장이라면 이 사원들 회사 컴퓨터 로그인 기록이랑 검색창 입력한 검색어를 다 보게 된다면 정말 월급 주고 싶은 마음 안 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이 아주 정말로 급하게 뭐 이렇게 어떤 업무 지시를 하는 와중에도 전화를 받으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여름 휴가지 검색 막 이런 거 하는 순간도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친구랑 일 끝나고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거 검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유명한 도움이 되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단체방에서 올려되는 카톡에 일일이 답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죠와 멀티지, 이 멀티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또 있죠. 쏟아지는 잡무,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을 손대지 못하고 또 중요한 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과의 메신저에 답을 하고 있는 우리. 어느 날 문득 보게 된다면 내 자신이 까무라치게 놀랄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일이 마감인데 지금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고르고 있다거나 그런 당신이라면 이 책 딥워크, 이 책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는 게 어떨까요? 한층 더 깊이 있고 충실한 삶을 살게 만드는 더 몰입의 효과,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몰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2부 순서는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6시에 다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볼칸 픽스가 부르는 곡입니다. Hard to Let Go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강력한 몰입의 엄청난 효과, 칼 뉴포트 교수의 딥워크입니다. 딥워크, 인지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인 완전한 집중 상태에서 직업적 활동을 그리고 그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자는 말하는데요, 카를 용, 마크 트웨인, 우디 앨런, 피터 힉스, 조앤 롤링, 빌 게이츠, 뭐 이런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세상에 끼치고 있는 인물들이 이 딥워크를 실천했고 그로 인해서 높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에서 이 딥워크의 전통은 지금 이런 지식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딥워크가 더 어려워진 현실이 된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SNS, 인터넷, 네트워크 이 도구들. 무엇보다 그 맥켄지에서 2012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지식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업무 시간의 60% 이상을 전자통신 인터넷 검색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이메일을 주고받는 데에만 거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받은 이메일 또 보낸 이메일만 네, 뭐 셀 수가 없겠죠. 네. 어떤 때는 뭐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네.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글을 정리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그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런 거 답장을 해야 되는데 당장 중요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락 오는 순서대로 아주 친절하게 네, 저의 소중한 그 시간과 바꾸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도구들이 지식 노동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또 산만하게 만들고 피상적 작업으로 변질시킨다, 이렇게 저자는 강조하는데, 여기서 피상적 작업은 딥워크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적 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것에 정신 팔아도 얼마든지 수행 가능한 작업, 이것을 이제 피상적 작업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이 몰입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낡은 능력이 아니라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려 하는 정보, 경제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효과적인 일처리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하게 우리가 받는 보상은 뭐 페이스북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인스타에 경치 좋은 사진을 올리거나 맛집 사진을 올라서 좋아요 100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딥워크를 하는 사람은 뭐 다 합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뭐 트위터 다 하면서도 이 분산된 시스템으로 업무 수행 능력과 태도의 변화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딥워크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비즈니스 저술가인 에릭 바커의 표현을 빌리면 21세기의 초능력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날로 발달되는 이런저런 네트워크 도구들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노동자의 업무 환경은 갈수록 피상적인 작업만 쌓여가는 곳이 되어버리고, 또 딥워크를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점점 희박하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저자는 딥워크 가설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딥워크의 희소 가치가 점점 올라가서 그 능력을 키우고 또 자기 삶의 루틴으로 만드는 아주 소수만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가설인데요. 바로 이 책의 토대를 이루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춰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졌는데, 1부에서는 이 딥워크의 가설은 옳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어떻게 이 딥워크를 하고 그것을 루틴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돌아와서 딥워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모리슨이 부릅니다. Man in the Mirror.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작년 대선 때문에 더 유행하게 된 미국 대선이요. 용어이기도 하고, 또 팬데믹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4차 산업과 연결된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그리고 무인 시스템이죠. 이 4차 산업의 발달로 가까운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될 거라는 전망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뭐 조립하는 거, 뭐 설계하는 거, 이거는 이미 거의 그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사람의 손맛으로 좌우되는 음식, 뭐 피자를 굽는다든가 이런 것들 다 지금 현재 기계화되는 중간 정도 되는 과정입니다. 단순 노동들은 뭐 다 기계로 다 대체된 지 오래됐고요. 뭐 운동화를 만든다는 것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회사들도 뭐 50만 켤레 운동화를 뭐 10여 명의 관리인이 이렇게 관리하고 생산할 정도로 무인 시스템이 거의 뭐 정착화, 완성화되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식으로 2030년까지 무려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참 재밌어요. 거대한 IBM 컴퓨터가 삽시간에 많은 흑인 여성 계산원들을 실직의 위기로 내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변화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미리 거기에 맞춰 능력을 향상시킨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발빠른 대처로 오랫동안 그렇게 원하던 관리자까지 승진하게 됐는데, 바로 이런 일들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을 테고요.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 일자리를 잃겠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는 더 높은 곳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저자는 피상적 작업만 양상하는 온갖 네트워크 도구들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기가 또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지금 우리 업무 환경은 상시 접속 문화와 최소 저항의 원칙 아래 흘러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상시 접속 문화는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해야 되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한 물음에는 언제나 빨리 답신을 해야 된다는 건데, 부장님이 업무 보고 요청을 하면 바로 그 순간 이제 답을 하지 않으면 이제 게으른 사원이 된다는 거죠. 이 상시 접속 문화가 저자가 말하는 딥워크를 방해하는 요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과 집중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불편만 피하면 된다, 이런 풍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게 생산성과 직결되는 게 아닌데, 바쁜 척하고 분주해 보이고 막 이렇게 전화 받는 척하고 막 이러면 그래, 일 열심히 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식 노동자들은 그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바빠 분주해 이런 모습만 보이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도 공유하고 있는 오늘날 문화이고, 이런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딥워크는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을 한다고 해도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면은 분명 일을 안 한다거나 나태하다거나 이런 오명만 잔뜩 뒤집어 쓰게 될 텐데요. 뉴욕대 교수이자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이기도 한 닐 포스트먼은 컴퓨터 혁명이 시작되었던 90년대 초에 이미 이런 상황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신기술이 가져다 줄 효율성에만 혈안이 돼서 그것이 야기할 문제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람들, 좀 더 발전된 기술이라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새로운 기술만 무분별하게 편식한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입니다. 날마다 산적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응답하고 뭔가 분주해 보이고 바빠 보이고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찬 곳에서 오늘도 우리는 바쁘다, 바뽀를 외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라 존스, What am I to you? 딥워크는 오늘날 사업 환경에서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딥워크는 어려운 반면 피상적 작업은 쉽고, 직무에 따른 명확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상적 작업을 통해 분주하게 보이는 일이 자리 보존에 도움이 되며 우리의 문화가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좋게 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모든 추세가 형성된 이유는 몰입하는 데서 나오는 가치나 몰입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대가를 직접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살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바빠 하고 뭐 전화 받는 척하고 뭐 메일 보내고 뭐 막 뭐 급하지도 않은데 막 종종종 걸음으로 걷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눈치채기 마련이겠죠. 네. 계속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다가는 끝내는 도태되기 쉽거나 대체되는 운명에 빠질 것이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이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 주인공이 정말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이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이 책과도 연관이 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1960년대 그 나사의 그 이제 로켓 무인 우주선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나사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 주인공이 흑인 여자인데, 흑인 여자들은 같은 화장실을 쓸 수 없었고 같은 커피포트에 커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자가 부단한 노력 끝에 그 모든 그러니까 능력이 너무나 그 몰입된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백인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를 이제 차차 그 장벽을 허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몰입이라는 주제로 이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영화여서 정말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자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두 가지 사안을 이 책의 독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위니프리트 갤러거의 이론이고 이름이 좀 길죠. 네, 다른 하나는 덕입니다. 이름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네. 이 두 사람의 이론인데 둘 다 몰입의 긍정적 가치를 한껏 강조하는 이론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환경에 관해서라면 특히 갤러거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실은 특정한 대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결과로 나타난 주관적인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몰입을 해서 나름의 정신세계를 구축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거기에 맞춰 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딥워크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몰입한 상태로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 그 의미가 더 부각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내가 주도하고 그 의미에 중첩되는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갤러거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쉽게 권태를 느끼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 피상적인 작업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도 여기에 또 덧붙이는데요. 이 몰입이란 자발적으로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육체나 정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때 찾아오는 최고의 순간이다. 그리고 또 반면에 갤러거는 그냥 몰입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대상에 몰입을 해야 삶 역시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칙센트미하이는 대상과 상관없이 몰입만 하면 최고의 순간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차이는 있더라도 딥워크가 자신의 삶을 중요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에는 둘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갤러거는 그냥 몰입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몰입을 해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고요. 칙센트미하이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든 고도의 몰입을 하게 되면 최고의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게임에 취미가 없어요. 저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 특히 이제 어릴수록 게임 많이 하죠. 정말 10시간, 20시간 앉아서 막 30시간 앉아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른들 카지노 하는 분들 있죠. 네, 정말 엄청나게 몰입합니다. 진짜 누가 와서 인사해도 기억도 못할 정도로 몰입을 하게 되는데, 갤러거의 그 이론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몰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칙센트미하이는 그것과 상관없이 몰입은 언제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해는 두 이론 다 이해가 가지만 저는 갤러거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몰입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대상,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대상에 몰입을 해야 삶이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변한다라는데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 싶네요. 몰입이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 치료제일 수도 있고, 또 몰입이란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아주 뭐랄까요, 깊고 고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줄 그런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 사랑,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몰입하는 것, 그게 굉장히 많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음색 깡패죠.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칼럼 스캇이 부르는 곡입니다. No Matter What, 함께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딥워크를 할 것인가? 그 의문에 답하는 부분이 바로 이 책의 2부에 나오는데요. 딥워크를 실행하는 4가지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 4가지 규칙은요. 첫 번째, 몰두하라. 두 번째, 무료함을 받아들여라. 세 번째, 소셜미디어를 끊어라. 네 번째, 피상적 작업을 차단하라. 첫 번째, 몰두하라에서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딥워크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료함을 받아들여라에서는 이 딥워크의 최대의 적인 산만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료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 청정구역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서 데드라인 공략법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 준비하면서 늘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데드라인 공략법처럼 정말 한 방에 끝내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 공략법은 정말 놀라운 집중력과, 이거는 뭐 책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몰입이 바로 되니까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끊어라, 이 부분은요, 이 책에서 정말 누차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작업할 때 전화기를 꺼놓는다거나 휴식을 취할 때 소셜미디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쉬는 게 아닌 게 되죠. 아니, 저 녀석이 집을 샀다고? 뭐 인스타, 페이스북 가면은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잘난 것들만 넘쳐납니다. 내가 그 어떤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휴식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그 행복하고 편안한 것과는 좀 거리 있는 그런 주제들이 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과감하게 끊어라 라는 주장을 세 번째 했고요. 마지막으로 피상적 작업을 차단하라. 뭐 그 정의를 말씀드렸다시피 피상적 작업은 의미 없고 반복되는 일을 말을 하는데요. 피상적 작업을 차단하라는 것은 의미 없고 반복적이고 어떤 그 자기개발적이지 않은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이시죠. 어느 한 실험에서 몇 달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로 있는 청년에게 화면에 나오는 숫자 0과 1이 나올 때마다 막대기를 하나씩 글이라는 업무를 주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상적 작업을 반복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초기 우울감을 호소했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시키거나 혹은 무보수로 남을 돕는 발렌티어를 요청했을 때 오히려 그 청년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딥워크의 굉장히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소셜미디어의 차단과 피상적 작업의 중단, 이 이론의 증명인 셈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로울드가 부릅니다. Liability, 함께 듣겠습니다. 저자가 많은 네트워크 도구들 중에서 하필 소셜미디어만 딱 꼬집어 말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딥워크를 가장 심하게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엄청난 중독성을 지닌다. 이렇게 저자가 말을 했는데 경험을 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정말 보고 싶고 기다리던 영화가 개봉을 해서 뭐 이렇게 보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손에 전화기를 놓을 줄 모릅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를 오랜만에 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소셜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중독되어 있을까요? 저자는 그게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아 돈을 버는 회사들의 능숙한 마케팅으로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칠 것이라는 생각을 깊이 심어준 탓이라고 말합니다. 또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급격하게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콘텐츠가 트윗이든 페이스북이든 실제 가치와 아무 상관도 없이 얼마나 교환했느냐, 얼마나 누군가가 보았느냐, 얼마나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렀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도록 만든 데 있다고 합니다. 나의 업데이트 상태에, 나의 밥 먹는 사진에, 나의 어떤 풍경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주면 나도 또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모두에게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내가 중요한 콘텐츠를 올린 듯한 허구적인 느낌, 그리고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것 같은 느낌, 내가 아주 중요한 곳을 가고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런 느낌. 근데 사실 보면은 그냥 밥 먹고 어디 가서 셀카 한 장 찍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온 건데 좋아요가 50개 100개 있으면 내가 오늘 너무나 뿌듯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그냥 가서 조미료 든 외식 먹고 돈 쓴 거죠. 너무 비약했나요? 네. 또 우리 소상공인을 살려야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조미료 맛의 음식을 먹으니까요. 네. 살찝니다. 네, 조미료.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주는 잠시라도 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허구적인 만족감이 사실 전혀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라도 저자는 30일간 소셜미디어와 단절할 것을 권유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대인들이? 저는 근데 사실 인스타, 트윗, 페이스북 잘 안 하는데 어쩌다 그냥 둘러봐요. 그런데 정말 접속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전 친구까지 다 나오고 서부로 갔던 동생이 이런 집에 사는구나. 작년에 한국 갔던 친구가 결혼을 했구나. 나는 뭐 했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세상 풍경들이 보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쉬는 게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게 아닌 상황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개인적 가치의 확립과 더 높은 자신의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도 딥워크는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Air Supply, Making Love. 기계적인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창조적인 일을 해내기 위한 딥워크 전략, 이 책에서 말하는 중점적인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딥워크 시작 의식 만들기, 본인에게 난 이제 딥워크를 돌입하겠다 이런 신호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책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딥워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향기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시작을 하거나 활력이 유지되는 데 도움되는 적절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산책을 갔다 와서 시작하자, 이런 딥워크를 시작하기 위한 자신만의 루틴과 의식을 만드는 게 도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분할하라. 네. 시간을 분명하게 나눠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전에 한 8시, 9시부터 밥 먹기 전까지 하자, 점심 먹기 전까지 이러면은 일의 능률이 안 오른다고 합니다. 이거를 4분할로 나눠서 이제 8시에 일이 시작됐다 그러면 9시까지는 뭘 하고 9시 반부터까지는 뭘 하고 11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딥워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일주일 중 4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3일을 편하게 쉬자. 이런 것도 딥워크에 크게 봤을 때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안식년처럼 뭐 1년 통째로 시즌을 할애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재충전된 그 모습이 훨씬 더 그 성과를 내기에 적합한 형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차단의식 실행하기. 일과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까지는 절대 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일과를 끝내기 전에 그날 했던 일을 점검하고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차단의식을 실행하라. 그리고 그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 절대로 그것과 연관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무료함을 받아들여라. 뭐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 외에도 몸을 관리를 해야죠. 훈련 때 열심히 훈련하고 훈련 끝나고 뭐 술 담배 피고 이러면 안 되듯이요. 어떤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이 조금만 무료해도 견디지 못하면은 딥워크를 할 때도 깊은 수준의 집중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5분 동안 줄을 서거나 식당에서 친구를 기다리거나 이런 모습에서도 뭐 그 잠깐을 이제 무료하다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뭐 아니면은 그 뭔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 집중해야 되는 순간에도 정신적으로 망가진 상태의 두뇌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클리퍼드 나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책에 나옵니다. 딥워크에 성공하려면 산만한 자극제를 이겨내도록 두뇌를 재설정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5분 동안 줄을 서야 된다. 뭐 이러면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5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때 머리는 재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소셜미디어. 네, 30일 동안 끊으라는데 네,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SNS는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해서 엄청난 중독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일과를 정해서 집중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행사, 대화, 공통의 문화적 경험 이런 것들은 소셜미디어 앞에서 다 무력화된다. 이 두려움은 내가 이 소셜미디어 속에 오가는 수많은 정보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은 옷장에 쌓아둔 산더미같이 많은 옷들을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르는데 확인하지 못하는 누가 가져갈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 정말로 보고 싶었던 뭐 공연, 행사, 그 다음에 또 어떤 문화적인 그 경험을 하는 순간에도 이 소셜미디어를 끊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자, 몰입이라는 것, 그것은 그림을 볼 때는 그림을 생각하고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볼 때는 영화만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몰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래 듣고 들어올게요.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s.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강렬한 몰입의 엄청난 효과, 칼 뉴포트 교수의 딥워크였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 곡은요, 마음을 드려요. 아이유 곡 그 커버곡인데 해리안이 불렀고요. 그 다음에 한 곡 더 들으시겠습니다. Living on a Jet Plane, 슈퍼렉스가 부르는 곡 두 곡 들으시면서 다음 주 토요일 5시 반에 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마지막 곡 두 곡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